1문단에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철학자가 두 명이 나올까요? 프레게라고 하는 사람이랑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일한 대상을 어떻게 지시할 거냐 또는 그 뜻이 무엇이냐를 구분하는 이론적인 차이를 다루는 글이야. 자, 그냥 이제 긴 설명할 거 없이 바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먼저 철학자 이름이 언급이 되죠. 자, 프레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저도 여기 표시 한번 할 겁니다. 자, 프레게는요, 샛별, 개밥바르기, 금성. 자, 우리 금성이 뭔지 알죠? 자, 이 금성이랑 다른 명칭인데 똑같은 금성을 뜻해요. 근데 언제 어느 방향에 뜬 금성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너무 편해. 자, 어쨌든 요 세 개 등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하였다. 우리 따옴표로 강조가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뜻과 지시체라고 하는 개념은 자,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 자, 일단 프레게가 자, 뜻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의를 합니다. 자, 이 뜻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이라.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시체는 자, 두 번째. 자, 지시체라고 하는 친구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하는데, 자, 요건 좀 감이 와요. 자, 예를 들어,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금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 개념어들 그냥 다 치우고 하늘에 둥둥, 우주에 둥둥 떠다니던 그냥 돌덩어리잖아, 그치? 자, 그 돌덩어리인 행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시체야. 자, 그래서 이 행성을 어떻게 지칭을 할 거냐? 뒤에 보시면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시체,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새벽에부터 행성, 자, 밑에 저녁에부터 행성까지 요 두 개념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가 동일하지만 해당 지시체를 요런 행성으로 제시한다. 자,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프레게는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여기서 이제 대응을 좀 시켜줍시다. 대상이 똑같다라고 하는 소리는 어쨌든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설명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돌덩어리를 지칭하는 건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말을 특정해 줍시다. 자, 대상은 여기 나오는 지시체를 의미하는 말과 똑같아. 어쨌든 지시체가 똑같다면 사실상 A는 B와 동일하다. 자, 라고 하는 게 A는 B예요. 자, 이것과 A는 A와 동일하다. 자,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 이걸 좀 도식화 해보면 A는 B이다. 자, 그리고 A는 A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 두 개가 서로 동일한 거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A와 B는 다른 개념이잖아, 그치? 자, A와 B는 다른 알파벳인데 이걸 같다고 하면은 일종의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 자, 라고 하는 게 바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야. 말 그대로 문제점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같다고 정의를 내리는 게, 자, 다시 한 번 더. 자, 동일성, 자, 명제의 문제라고 해보자. 자, 그럼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해결을 해주던지, 해결 방식을 찾아 나갈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 문단입니다.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는 B와 A는 A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이 글에 제시된 순서를 보면 전자가 A는 B, 후자가 A는 A입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정보량에 한해서는 자, A는 B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가 많다? 자, 정보가 더 많이 포함된 거다라고 해서 자, 이 말인 즉슨 구분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대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만약 A는 A와 B와 동일하다. 자, 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 뿐이라면 이 정보는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게 없대요.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두 명제의 정보는 구별된대. 자, 똑같은 행성인 금성을 가리키더라도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뜨는 거냐 아니면 저녁의 서쪽 하늘에서 뜨는 거냐라고 하는 건 세부적인 차이는 있잖아, 그치? 자, 요게 뭐가 다르다는 뜻이야?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시체는 같으나. 자,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와 샛별은 샛별이라는 정보가 같지가 않대. 왜?
자, 대상은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 지시체는 똑같은데 세부적인 의미가 조금 다르단 말이야. 샛별은 샛별이다. 이건 완전히 동일한 거지. 뜻도 같고 지시체도 같죠. 근데 이 친구는 지시체는 똑같은데 뜻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는 이쪽에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요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요걸 도식화해 보면 샛별은 개밥빠르기다가 A는 B다이고요. 자, 그다음 샛별은 샛별이다가 A는 A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자, 이어서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자,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명사뿐 아니라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 산문단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프레게는요, 자, 개의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단어에 붙어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또 들어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한대. 자, 이 비유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용했던 요 의미들, 자, 요 용어들에서 정의가 될 거예요. 자, 봐봐.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이다. 자, 그러면은 요 예시상 천체 그 자체는 지시체이다. 자,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뜻이다. 자, 그냥 상이라고 할게요. 자, 이 뜻은 망원경에 비친 상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자, 뜻이랑 지시체만 있는데 새로운 무언가 있네. 자,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천체의 영상은 관념이다 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 요거 말고 새로 언급된 관념이라고 하는 요 개념도 있어. 그러면은 얘네 둘의 차이를 조금 비교해 볼까요? 자,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관찰자가 여기 밑줄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까지. 자, 근데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시력,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뜻과 지시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이론이다. 자, 핵심은요,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이 관념이라고 보는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자, 시력이나 기분 등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대. 자, 이게 앞서 설명한 어떤 용어에 연결이 돼야 되냐. 자, 위에 주관적인 관념, 여기 연결된다고. 자, 그러면은 상과 천체는 누가 관찰을 하든 변화 없이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객관적이다라고 파악하면 돼. 그래서 뜻과 지시체 둘은 전부 다 자, 객관적인 것이다. 자, 요런 특징의 차이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자, 여기 나오는 관념에 해당이 돼. 자, 근데 우리 이 프레게라고 하는 사람은 관념이라는 걸 애초에 언급 자체를 안 했죠. 자, 이 뜻이, 이 대상과 지시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요런 개념을 뜻과 지시체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자, 프레게는 이미, 자, 관념이라고 하는 건 고려 대상으로 안 삼았다는 소리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객관성을 가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자, 얘네들의 관계를 설명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요게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래. 자, 여기까지가 프레게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자, 4문단 봐. 자, 프레게 이론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자, 한 명 더 나왔죠. 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프레게의 입장과 서로, 자, 대조되는 입장을 가진 대요. 자, 어떤 측면에서, 자,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봤다. 무슨 소리야?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밑줄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자, 아까 얘기했죠? 자, 뜻과 지시체는 결국 구분이 된다라고 말했던 입장이 프레게인데, 자, 뜻과 지시체라고 하는 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게 러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러셀은 뭐라고 하겠냐? 뜻과, 자, 지시체라고 하는 친구는 같은 개념이다. 자, 그러므로 따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부연 설명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하기 전에, 자, 단어 의미가 지시체라고 주장을 했다. 자,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다. 자, 우리 지시체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대상,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뜻도 없대.
자, 여기 예시로 둥근 사각형이 있죠. 자, 우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없잖아. 그치? 사각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각진 게 4개가 있다는 소리니까 둥글다라고 하는 말과 모순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둥근 사각형은 지칭하는 지시체 자체가 없어. 자, 그러므로 뜻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지시체와 뜻은 존재 여부에 따라 같이 따라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이어서 이제 그런데 자, 이러한 입장에서는 A는 B와 A는 A의 구분에 관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왜 해결하기 어렵겠어? 아까 프레게는요. A는 B다와 A는 A다는 서로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 왜? A는 B다라고 하는 친구가 A는 A다라고 말하는 요 명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구분된다 했거든. 자, 근데 러셀의 입장에서는 어때? 뜻과 지시체 자체가 똑같으면 A는 B라고 하든 A는 A라고 하든 다 똑같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자, 요 친구는 통일성 명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렵겠죠. 자, 근데 해결을 못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자, 밑에 보세요. 자, 밑에. 자, 러셀에 따르면, 자,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와 샛별이라는 모두 동어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이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자, 이러한 난점이 뭔데? 동일성 명제. 자, 이게 동일하다라고만 설명이 되고 얘네들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해. 자,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 자, 그럼 극복이 된다는 소리 같은데? 자, 러셀은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 이론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자, 이 러셀은 동일성 명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또 다른 개념인 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걸 끌고 온대. 자, 이게 뭔지 보자. 자, 이 기술 이론에서는 자, 뭐랑 뭘로 나뉘는데? 자, 진정한 이름이라고 하는 친구와 위장된 이름을 구분을 한대요. 자,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이 있는데 일단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되고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자, 우리가 새로운 개념어가 등장을 했지만 아예 별세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얘기된 것들 중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쉽게 말해 요래. 자, 진정한 이름은요. 사용자나 문맥에 관계없이 지시 대상, 지시체겠죠. 자, 이 지시체와 직접 관련되고, 자, 뭐가? 뜻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뜻과 지시체가 전혀 구분이 안 된다라고 러셀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해요. 자, 그런데, 자, 이어서, 그리고 위장된 이름. 요걸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 기술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하며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자, 기술 이론에 의해 자, 다음 장이죠? 자,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다. 자, 잘 봐. 앞서 얘기한 진정한 이름은 자, 동일성 명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전히 뜻과 지시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위장된 이름에서는 한정기술구라고 해서 어떤 대상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해. 자, 여기서 우리 프레게가 동일성 명제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은 결국 A는 B다. 자, 이 같은 지시체를 의미하는 대상들이 서로 다른 정보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혀냈기 때문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이 위장된 이름에서 한정기술구의 서술을 통해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행성이라는 한정기술구를 표현했대. 자,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명제는 자,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명제가 구분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한정기술구로 서술이 되면 아까 우리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이렇게 서술이 된다, 그치? 근데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한정기술구로 서술이 되면 샛별은 샛별이다는 어떻게 서술되겠어? 샛별의 동쪽 하늘에 샛별의 동쪽 하늘과 똑같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결국 샛별은 샛별이다와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고 하는 이 두 명제는 구분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뜻과 지시체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사용하거나 구분하지 않고도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자, 그럼 결국 자, 동일성 명제의 문제를 자, 프레게도 자, 러셀도
자, 나름의 방법으로 전부 다 해소를 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줄 거고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밑글에 대한 설명이래. 자, 동일성 명제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자, 동일성 명제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설명한다. 자, 이 글의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2번. 동일성 명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장단점 분석도 아니고요. 자, 3번. 동일성 명제가 내포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서로 다른 견해다. 자, 결국 프레게와 러셀의 동일성 명제 문제를 가지고 자, 서로 다르게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서술이 되니까 자, 1번은 3번으로 가시면 좋겠죠. 자, 2번 갑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래. 자, 1번. 자, 러셀은 프레게가 제시한 뜻이라고 하는 요소가 불필요하다. 왜? 둘은 똑같은 걸로 봤으니까. 그죠? 자, 2번. 프레게는 뜻을 지시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자, 이름의 정보를 파악했다. 프레게는 뜻을 지시체와 동일한 걸로 안 보죠. 구분을 했잖아, 얘네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자, 기술 이론에 따라 샛별은 개밥 빠르기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자, 우리 기술 이론에 따라 분석을 하면 서쪽에 이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뜨냐? 자,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뜨냐? 자, 요 두 개로 구분이 됐죠. 자, 1번.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 숨겨진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다.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는 소리는 이거 위장된 이름이라는 소리니까 큰 문제 없네요. 자, 2번. 샛별이라는 이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일 때의 특정한 행성이다. 설마 이걸 가지고 냈겠어? 자, 왜? 3번에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라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틀렸으면 둘 다 틀려야죠. 그죠? 자, 4번.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각각이 특정하게 기술한 내용을 통해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지칭을 내렸죠. 대상은 이 글 내에서 지시체야. 자, 구체적인 그 대상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 자체는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잖아. 응? 걔네들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밝히는 글이니까. 그럼 답은 4번이겠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시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래. 자, 기억이 뜻이고요. 자, 니은이 위장된 이름이야. 자,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죠? 그러면 뜻이 아니라 지시체라고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2번. 니은은 동일성 관련 문제를 초래하는 동일성 명제들이 같은 의미를 지녔음을 밝히기 위한 개념이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구분되는 걸 밝혀야죠. 그죠? 자,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언어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관념을 포함한다. 자, 아까 구분했습니다. 자, 뜻과 지시체는 관념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영역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일단 아니겠죠. 자, 다음 4번. 자, 기억은 객관적으로 존재. 오케이. 자, 니은 사용자나 맥락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기억은 관찰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것이며, 오케이. 자, 니은은 동어 반복적인 명제에서 문맥을 통해 파악되는 지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 요거는, 우리 요거 4번이니? 4번? 4번 맞죠? 자, 잘 봐. 자, 니은은 사용자나 맥락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요 말을 익혀두네. 사용자나 맥락과 관계가 있으면 그거 관념이라 그랬죠. 근데 이 둘 다 관념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자, 4번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밑글 바탕으로 명제 가에 대해 프레게와 러셀이 보일 반응을. 자, 그러면 프레게와 러셀의 핵심 키워드는 뜻과 지시체야. 자, 이걸 구분을 좀 해보자. 자,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으로도 불린다. 자, 우리 따옴표 두 개니까. 자,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 그 자체를 의미해. 자, 그럼 이게 지시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6.25 전쟁의 의미, 구분되는 의미를 뜻하니까 여기는 뜻이 되겠네. 자, 일단 요렇게 자, 피하 구별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자, 이 지시체라고 하는 친구, 이 글에서는 뜻과 지시체 요 순서였던 것 같으니까, 순서도 요렇게 잡아볼까? 자, 뜻을 A, 자, 지시체를 B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6.25 전쟁은 한국전쟁이다 라고 하는 요 친구는 어떻게? 자, 6.25 전쟁은, 요 A로 잡자. 자, A, 자, B. 요렇게 잡으면, 자, 6.25 전쟁은 한국전쟁이다. 자,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결국 프레게 입장에서는 요 A는 B다라고 하는 요 명제, 구분되는 자, 정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그런 거,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이다라든지, 6.25 전쟁은 6.25 전쟁이다. 보다는 정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자, 1번.
프레게와 러셀 모두 가가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이다라는 명제와 동일한 양의 정보를 이제 제공한다. 동일한 게 아니겠죠. 요거는 A는 A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2번. 프레게는 가의 6.25 전쟁을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의 비유를 할 것이고, 자, 6.25 전쟁은 지시체니까 상이 아니겠네? 상은 뜻이었잖아. 그럼 요건 한국전쟁을 상에다가 비유했죠. 자, 3번. 가에서 6.25 전쟁이 특정 대상을 기술한 것으로 뜻이 없다고 보지만, 자, 뜻이 없진 않겠죠. 자, 그 다음 4번. 자, 러셀은 가를 분석해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갖는 이제 논리적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논리적 구조를 분석을 해야지. 그죠? 자, 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 구조를 제거하는 게 아니니까 4번 틀렸겠네. 자, 5번. 가의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킨다. 오케이. 자, 뜻은 다르다라고 보면, 자,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가 다른 것으로 구분을 했죠. 자, 그 다음, 러셀은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가 곧 지시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의미가 곧 지시체다라고 하는 말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자, 각각의 기본 개념을 잘, 자, 잡고 있네. 자, 그럼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죠?